정시 컨설턴트 중에 수능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저는 직접 수능을 보고 왔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정시 컨설턴트가 2024학년도 정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한 뒤에 올해 수능의 특징이 정시 원서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예요. 어려웠죠?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수학 22번, 30번을 집에서만 풀어보면서 에이, 안 어려운데? 등급 컷 이 정도 나올 거 아닌데? 요즘 학생들 예전에 비해서 수준이 조금 떨어졌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100분 안에 30문제를 다 풀 수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2번 문제는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국어, 수학 모두 1컷 80점대 초반 나올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 볼게요. 가끔씩 수학 20번, 28번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고 21, 22, 29, 30번 문제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 풀리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포기하고 넘어가는지, 문제 풀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대박이 나는 학생도, 아예 망해버리는 학생도 생기게 돼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문학, 화작 또는 언매 중 한 영역만 난이도가 유별나게 어렵거나 한 지문만 난이도가 유별나게 어렵다면 이때도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어느 문제부터 푸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킬러 배제의 영향인지 난이도가 일정하게 어려운 편이었죠. 물론 수학 22번은 사실상 킬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분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공통 파트 마지막 문제라서 다들 마지막에 풀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 손도 못 댔을 거거든요. 22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국어도 엄청난 지문, 엄청난 문제는 없었지만 모든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웠어요. 즉, 장담합니다. 올해는 수능을 망친 학생도, 수능 대박이 난 학생도 비율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명수로 보면 많겠죠. 50만 명 중에 1%만 망했다고 해도 5,000명이니까요. 수능을 망한 학생들은 늘 존재합니다. 당연히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수능을 망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확인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하지만 수능은 상대평가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율로 보면 수능을 망한 학생들의 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난이도가 어려워진 만큼 딱 그만큼만 성적이 내려와서 결국 등급 것도 같이 내려오니까 등급은 내가 받던 등급을 그대로 받은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올해 정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허수가 줄어들거든요. 수능을 잘 못 본 학생들은 스나이핑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수능을 못 봐도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비율로 보자면 수능을 잘 보거나 평범하게 본 학생과 수능을 못 본 학생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스나이핑을 할까요? 당연히 수능을 못 본 학생들이 상향으로 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표 대학과 성적과의 차이를, 이 괴리를 비교해보면 금방 이유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즉,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수능을 잘 본 학생들도 존재하지만 수능을 못 본 학생들도 증가하게 되고 허수 비율도 이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몰려있는 올해는 작년보다 실수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 쉬운 싸움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입시는 변수가 많죠. 허수가 적어도 실수가 많아도 이 실수 학생들이 특정 한 곳에만 몰려버리면 다른 곳들은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쓴 학교, 내가 쓴 학과만 펑크가 나면 되는 거지 다른 데 상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머지 과는 다 폭발해도 딱 하나의 과만 펑크가 나준다면 그 과를 내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해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더더욱 입시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시까지 더 공부할 여력이 없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참고해서 현명하게 지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쌤이었습니다.